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동부입니다. 자, 어제까지 해가지고 A열부터 K열까지 일단 1차 고접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고접을 시작한 게 아마 4월 8일부터 제가 고접을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어제가 6월 17일, 6월 17일까지 해가지고 일단 1차 고접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고접, 그러니까 신고 고접만 지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접이라는 게 사실 그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시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꽃이 피려고 하는 그때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개가 4월 2일이었습니다. 3월 20일 정도부터 대략적으로 꽃이 활짝 폈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끝 무렵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많이 고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고접을 해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고접을 하면 이제 고접만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바로 이 도장지, 우리가 말하는 저희는 이제 그 주지에다 하기 때문에 결과지가 이렇게 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쯤에 이제 유인을 하게 돼요. 필요한 부위에다가 고접을 한 다음에 유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만 된다고 한다면 그때쯤에 한 1m에서 1m 50 정도까지 키가 쭉 자라 올라줍니다. 도장 그 결과지가요. 그래서 올해부터 바로 유인을 해서 이제 유인을 올해 1년 차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로 이제 고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겹쳐요. 제가 이제 인공수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적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GA 처리도 해야 되고, 봉지도 씌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계적으로 며칠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농장주가 하지 않고 고접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이제 고접을 의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접을 하는 이유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접을 하는 이유는 주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이번 주지의 경우 뭐 다주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고접하는 이유는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빈자리를 몇 cm 간격으로 할 거냐, 그래야 이제 밀식이냐 밀식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접 위치를 고접하시는 분들께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고, 농장주가 직접 미리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겨울에. 그래서 락카로, 뭐 빨간색 락카든 파란색 락카든 락카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접을 요청을 하는 거죠. 고접할 위치에 락카를 뿌리게 되면 그 락카를 뿌린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고접하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제 여기 저희는 이제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A열에는 뭐 30개 있습니다. B열에는 50개 있습니다. 내가 표시한 위치가 있으니까 그 위치에다가 해주십시오. 그러면 총 몇 개인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A부터 K열까지 있는데 올해 고접할 게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고접하신 분이 들어와서 1000개 고접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개수 1000개 딱 맞춰서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일단 고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고접하시는 분들께 맡겨버리면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 그냥 해버려요.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랑 고접하시는 분이 원하는 위치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고접 한 개 하는데 얼마씩 주고서 고접을 하게 될 텐데 헛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접을 하는 이유는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거고,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빈자리에서 결과지가 나와서 유인을 해서 거기다 배를 달기를 원하는 건데, 그 부분이 만약 고접을 했는데 밀식으로 인해서 배를 유인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배달기도 힘들다고 한다면 돈을 들여서 굳이 고접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내가 전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내가 다니면서 락카 들고 다니면서 이걸 예비지 전정 해주세요, 이거 잘라주세요를 표시를 해놓으면 그 개수만큼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돼 있다, 만약에 그 전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다시 불러다가 여기 전정을 내가 표시했는데 안 돼 있다, 난 돈을 다 지불했는데 안 돼 있으니까
해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예. 고접도 마찬가지예요. 고접도 제가 알기로는 한 개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고접하시는 분들 내가 이게 표시를 안 해놓고 그러면 그냥 고접하시는 분들 갖고 다니면서 내가 몇 개 했다 그럼 돈 줘야 되잖아요. 그냥 그죠? 난 세보지도 않고 그냥 고접 살면은 좋은 거고 안 살면은 뭐 어쩔 수 없다 또 하는 거고 이렇게 비용을 함부로 이렇게 그냥 막 쓰면 가뜩이나 배값 배의 경우 배 가격이 계속 뭐 20년 전, 10년 전 지금 똑같이 계속 그 가격인데 비용만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면 당연히 돈 벌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좀 늦더라도 농장주가 직접 고접하는 방법을 배우고 전정하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명인전정 이제 저희가 이제 명인전정하고 그 다음에 끝전정하고 그 다음에 고접하고 요 세 가지는 나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유인까지 유인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나무를 만드는 전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정이라고 해서 꼭 잘라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것도 전정의 일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접을 해서 결과지를 뽑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내가 잘라내서 그 부분을 다시 또 결과지가 생성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차피 전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농장 뭐 평수가 만약에 너무 넓다면 한 번에 못 하니까 한 해 한 해 나눠서 하면 돼요. 한 해 한 해. 그리고 못하는 부분은 전정단을 불러가지고 전정을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오더를 내려서 정확하게 내가 잘라내야 될 것들을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이제 그 어느 정도 농장주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한 5,000평, 뭐 10,000평, 20,000평, 뭐 이렇게 50,0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혼자서 다 못 하실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제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농장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게끔은 해야 되는 게 그 농장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지금 고접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여태까지 고접을 했느냐 그 시기가 있는데 저는 어차피 시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맞춘 거는 지금 맞춘 자리는 지금 한 반 이상은 제가 맞췄습니다. 4월 달쯤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금 벌써 그 결과지가 막 나서 한 뭐 60cm, 70cm, 1m 가까이 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내년에 그냥 가져가면 되고, 올해 그냥 가져가면 되고. 그리고 올해 지금 제가 또 늦게 6월 달쯤에 또 한 결과 또 이게 고접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올해 가져갈 게 아니라 고접을 미리 해놓고 살려놨다가 올해 예비 전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결과지가 올라올 수 있게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올해 가을에 걔가 살아만 있으면 제가 이제 예비지를 통해서 결과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고접을 한 개라도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넓은 평수도 제가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고접하는 게 좀 많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못하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그 시종에 계시는 그 사장님께서는 한 3,500평 정도인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3,000개 이상을 고접을 하셨어요 올해. 혼자서. 그것도 시기에 맞춰서 4월 달에 다 끝났어요. 고접이 5월 달에 끝나나 4월 달에 끝나 하여간 그 안에 다 고접을 해버렸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사장님께서는 수량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위치에다 달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2번 주지 만드는 중이라서 결과지가 이제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위치에다 그냥 다다닥 가면서 그냥 나무에다 갖다 막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또 이제 랩을 다 씌워가지고 나중에 이게 열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고접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만 하려면 힘들지 어느 정도 나무가 차 있으면 그때는 고접을 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000평, 4,000평, 5,000평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장님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물론 이게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저거 내가 할 수 있을 거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 못 하시겠으면 하시는 만큼만 본인이 하시고 나머지는 외부 사람을 들여갖고 하시면 돼요. 외부 사람을 들여서 할 때는 정확하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내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 이후에 하시는 게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시면서 수량을 그리고 고접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요번에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고접은 다 끝났고,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제 AS를 할 겁니다. AS가 뭐냐? 고접을 제가 4월 8일부터 했는데 죽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서 죽었다는 거죠. 이 신초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걔는 말라서 죽었으니까 그럼 그 자리 그냥 놔두면 제가 내년에 또 다시 고접을 해야 돼요. 그럼 죽었기 때문에 저희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지 말고 올해 어차피 제가 다니면서 계속 유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장지도 따야 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접수하고 있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죽은 자리를 하는 겁니다. 예. 같이 고접을 하면서 또 유인도 하고 도장지도 따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올해 해놓고 걔가 살기만 한다면 올해는 못 써먹겠지만 내년에는 제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만큼 고접할 게 줄어들겠죠, 개수가.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리 고접을 한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시기를 맞추는 이유는 내가 올해 신초를 받아서 유인을 하겠다, 이 개념이지만 제가 지금 하는 건 내년에 할 걸 올해 미리 땡겨서 하겠다. 그래서 살려만 두고 신초가 나주면 더 좋고, 나도 많이 안 나더라도 뭐 1m씩 내가 원하는 길이가 뭐 1m, 1m 50씩 자라길 바라지만 그만큼 안 자란다고 하더라도 뭐 3cm나 4cm만 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자란 걸 가지고 제가 예비지를 통해서 거기서 또 다시 신초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해놔도 그 자리에다가 제가 새로운 신초를 내년에는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일단 제가 고접 총 A열부터 K열까지 총 몇 개, 각 열마다 몇 개씩 고접을 했고, 그리고 그 고접한 개수를 일단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거 A열서부터 죽은 거 찾아다니면서 죽은 거 다시 재고접하고, 그리고 죽은 개수 해가지고 제가 올해 총 몇 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죽었고 그래서 몇 개 정도가 살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도 한번 내보고, 그래서 제 고접 실력이 갈수록 이제 늘고 있는 건지 줄고 있는 건지, 이제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고접 총 몇 개 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고접을 A열부터라도 죽은 것들 접수 가지고 고접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조금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추황도 고접을 해야 돼요. 추황도 올해는 안 나오더라도 내년에라도 받기 위해서는 제가 깎기접이나 아니면 고접을 할 건데 추황도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추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요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저희가 지금 그 저온 피해가 굉장히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추앙이나 이마무라 이런 수분수가 있는 곳이 그래도 피해를 좀 덜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너무 극한의 온도까지 떨어지면 수분수가 있어도 다 죽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느 한계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죽게 되고, 그 온도에서 까딱까딱하게 유지가 되면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안 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선에서의 온도가 된 경우라고 했을 때 수분수가 있는 곳이 조금 더 살아나고 조금 더 이제 그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 요런 거를 제가 올해 조금 제 나름대로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재작년에도 추앙 고접을 했지만 올해도 저기 비영구주 쪽에다가 추앙 고접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2번 주지로 만들어 가지고 뭐 열매도 달아 먹고 그 다음에 또 수분수로서 역할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저온 피해, 냉해, 서리 피해 이런 것들이 계속 올 거예요. 매년. 기후 변화가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후년에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내년에도 오고 내후년에도 오고 계속 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준비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기후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망했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이제는, 그죠? 설이나 냉해가 왔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대책이 나한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면 저는 매년 농사를 못 지을 거예요. 왜? 열매가 안 달리니까, 그죠? 열매가 안 달리면 도장지가 많이 터지고, 도장지가 많이 터지면 꽃눈이 없어지고, 꽃눈이 없어지면 열매를 또 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날이 좋아가지고 설이나 냉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장지가 많고 꽃눈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 달 곳이 없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저는 이제 그겁니다. 일단은 스프링클러, 올해 스프링클러 좀 설치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수분수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매년 이제 그 인공수분 할 때 원액으로 해주는 그런 거, 관수해서 땅의 온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토양을 좋게 만들어서 딱딱하지 않게 좋게 만들어 가지고 추생지비를 통해서 땅이 아주 부글부글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극이 많고 한 이런 쿠션감이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설이나 냉해나 저온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뭐 송풍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세살수, 그 연소법, 이런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일단 연소법은 연소 그 난로를 1000평이니까 몇 메다마다 하나씩 해서 설이 올 때마다 계속 떼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통 하나에 무슨 몇만 원씩 하는데 만 얼마씩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매년 그렇게 해준다? 뭐 매년 이제 그 어떤 냉해가 많이 와서 배가 없어가고 배값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뭐 송풍기도 달아야겠고, 그 다음에 미세살수도 해야 되고. 근데 어차피 미세살수, 송풍, 연소도 최저 온도 한계치가 있어요. 그 온도 한계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리 가서 불 떼봐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얕은 지식으로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제 토양의 환경, 이 주변 환경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관수와 그 다음에 그 미세살수까지는 아니지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그 저희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관수 물을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온도를 더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올해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저쪽 아래쪽에는 좀 냉해를 많이 입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했기 때문에 온도가 전 더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점적이라서 온도가 많이 그렇게 좀 유지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생각했던 게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뿌려주면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고 좀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단은 좀 바쁜 거 끝나면 이제 자재 조금 사다가, 예, 일단 지금 뭐 다 준비는 돼 있고, 이제 그 중간에 연결 구멍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붙이고 호스만 쫙쫙 깔아주고,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스프링클러 그냥 갖다가 연결만 해서 이제 잠궈 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걸 이제 열어 가지고 물을 주거나 하는 용도로 뭐 가원의 온도를 낮추는 그러한 데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봄에는 또 이제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연결해 놓은 선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빼고 미세살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다 꽂으면 미세살수를 바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세살수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송풍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지만 미세살수는 지속적으로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미세살수되는 그 물이 나오는 그 뭐 커넥터라고 하나요? 하여간 그거 개수당 한 개의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그게 뭐 망가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되면 노후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거를 설치해 놨다가 이제 그 필요가 딱 없어지면 바로 그걸 다 떼가지고 회수해 가지고 따로 보관해 놨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 갖다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노지에 계속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변형이 생기게 되고 노후가 빨리 되겠죠. 근데 따로 이제 사용할 때만 딱 꽂아 놓고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려 놓으면 조금 더 저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보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점적 같은 경우도 분실률이 좀 있어요. 예, 분실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분실이 되거나 한다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 한 개당 가격이 제가 보니까 몇천 원 이상, 비싼 거는 뭐 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제가 그때 한번 잠깐 검색해 봤을 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개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세자수까지는 안 가려고 하고요. 그냥 스프링클러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결실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올해 보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결실이 이루어져서 적과하는데도 도움이 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근데 정형과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한번 그 고접한 거 개수 한번 쫙 한번 보고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A열부터 몇 개 했는지 고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6번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26. 4월 9일날 26번. 여기 27번. 자, A열은 27번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7번. 자, B열 가보겠습니다. B열은 자, 고접 마지막 고접이 된 게 여기 있네요. 31번. 없죠? B열은 31개. C열입니다. C열은 (28번) 여기 29번이네요. 죽었네요. 여기 29번입니다. D열은 이거는 8번 초반에 한 것 같고, D열은 D 46번이네요. 여기 46번, 여기 45, 46. D는 46개였네요. 자, E는 2열입니다. 2열. 자, 여기 38개. E는 38개였네요. 자, 여기가 F열입니다. F열은 여기는 고접한 나무가 없네. 자, 어차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고접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올라온 부분의 끝을 보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46번입니다. 46. F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거 역광이어서 F46입니다. 여기 46. 예.
자, 여기가 G열입니다. 보시면. G열에 있는, 저기 위에 40번. 40번인데, 39, 38, 여기 39, 여기 39, 여기 40, 여기 40번입니다. 이 끝에 40번. 날짜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H열입니다. H열은, 이 H열부터 제가 시작했죠. 6월 13일 날, 여기 34 보이네요. 아, 34가 아니네요. 아, 34 맞네요. 35, 여기 36, 여기 37, 여기가 37번입니다. 그래서 H는 37번까지 있네요. 여기 I열입니다. I열. 자, I열. I열은 몇 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I열은 21번, 21개. 여기 14일날, 한 개, 21개입니다. 여기는 J입니다. 자, 온도가 오늘 35.1도, 19.3도였습니다. J열. J열은, 여기 J16이라고 써있네요. 자, 없죠? 그 다음에, J16. 보이시죠? 17일날 J16입니다. 16. 그 다음에 이제 K. 자, K열. 네, K열입니다. K열. 여기가 마지막이었죠. 어제. 7번. K7번. 17일날 K7번입니다. 자, 여기 K6번. 이렇게. K7번. 작성하겠습니다. K7번. 자, 잠시 한번 합계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21, 16, 7. 이렇게 해서 제가 338 총 고접을 완료했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개가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 열을 확인해 보면서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좀 적어 놓을게요. 이게 봉지. 이거 신고 고접 이렇게 자, 일단 고적 개수 뭐 재검은 또 재검대로 따로 하고요. 일단은 A가 한 줄 적어야겠네요. 음. 27 그다음에 30일 29 46 38 46 40 37 21 16 7 해서 338.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접을 한 거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재검한 건 여기 옆에다가 죽은 거 다시 고접한 개수만 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여기 몇 개 하면은 요거랑 요거 나누면 몇 프로 딱 나오겠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두달동부입니다. 자, A열 한번 AS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A열은 총 제가 27개를 고접을 했습니다. 총 A부터 K열까지 338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A열은 27개입니다. 바로 가서 한번 몇 개 정도가 죽었는지, 죽은 거는 바로 또 고접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A열 여기 27번 4월 9일날 했습니다. 27번이 마지막이었고요. 도정지가 이만큼 나고 말았습니다. 멈췄어요. 네. 멈춘 거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잘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남은 말고요. 남은 좋고 여긴 지금 제가 잘랐거든요. 잘랐더니 다시 났어요. 근데 저만큼 나고 또 멈췄네요. 저만큼 나고 멈췄어요. 이것도 잘라주겠습니다. 남은 좋고 안 나면 내년에 이제 여기 예비지 전쟁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받을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올해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네요. 작년에 했는데 제대로 도장지가 높게 안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에 고접한 게 위쪽에 하나 있는데 여기 2번입니다. 얘가 근데 일단 나왔어요. 지금 나오고 있고 진딧물이 좀 먹긴 했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얘는 살았습니다. 살은 거는 신경 안 쓰고요. 죽은 것만 고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봐가지고 또 이제 추가로 좀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번입니다. 이게 1번인데 자, 1번인들이 죽었어요. 이거 죽었습니다. 이 3 618 여기 신고죠. 신추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고접을 했다 이거죠. 이 날짜에 짱짱하게 잘 됐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거는 고접 오래 한 건데 6번인데 아주 잘 됐네요. 고접이. 자, 저만큼 올라갔습니다. 한 50cm 가까이 올라갔어요. 좋고요. 요것도 나름 좀 올라갔고요. 여기 죽었나 보네요. 죽었네요. 요것도 하나 죽었어요. 요건 살았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한 건데 일단 뭐 살아 있으니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죽었으니까 요거 하나 또 털어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 죽었어요. 아마 초반에 죽은 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도 좀 덜 풀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물이 들어갔어. 이건 안에.
지금 여기다가 기존에 했는데 여기 또 죽었습니다. 요건 고정해놨는데 이게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자, 한번 위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 지금 하나 했는데 가깝네요. 위치가. 자, 일단 요거 하나 있고, 근데 저기 또 붙어서 요거 간격이 굉장히 좁네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위쪽에 있어서 어쨌든 요거는 털어야 돼요. 그래서 저게 지금 필요한 거긴 한데 여기도 있고 하니까 요거 하나 가져간다고 하면 요 자리가 좋긴 한데 요게 지금 안 나오니까 요 자리에다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좀 아닌 것 같고 요 자리에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하나 더 추가하는 건 뭐 동일하죠. 이 6 1 8 신추 2번 두 번째
12번. 2개 빼줬으니까 2개 빼고 하나 추가하면 되겠네요. 아휴. A12, D16. 16개나 죽었네요. 27개 하지 않았나? 고접을 27개 했는데 16개가 죽었어요. 11개 살았네? 11개 살리고 16개 죽었습니다. 50%도 못 살았어요. 아, 여기는 좀 심하네요. 심각해. 에이얼은 심각합니다. 12개를 추가로 고접을 했고, 한번 있어. 그리고 16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11개가 살았네. 11개가 살았어. 아, 너무 못 살렸네. 그래서 총 사는 게 11개입니다. 11개. 그거는 될 것 같아요. 27개 중에서 12개를 다시 고접을 하고 16개가 죽었고 11개 살았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